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92페이지 전기 회로와 에너지 여기 한 페이지만 나가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이제 앞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정지되어 있는 전기, 정전기, 다른 말로 마찰 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마찰 전기를 의해서 유도되는 정전기 유도 현상을 한번 알아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움직이는 본격적으로 전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게 이제 전기, 전류라고도 하고요. 첫 번째 이제 전류, 전압, 저항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류, 전압, 저항. 자, 책에 있는 대로 보시면은 전류 같은 경우는요, 전하의 흐름이다 돼 있잖아요. 전하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전자의 흐름이에요. 어쨌건 전하의 흐름 인데요. 뭐 전선이든 도선이든 회로든 여기를 이제 흐르는 전하의 흐름을 말하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전류는 일반적으로 건전지 생각해 보시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건전지 보시면은 뾰족하게 튀어나온 쪽이 플러스고 편편한 쪽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연결할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전자의 흐름, 전하의 흐름이라는 건 반대편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걸로 뒤늦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자라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전기라는 걸 먼저 생각해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학자들이나 기술자들은요, 전기 제품을 만들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기본적으로 전류 혹은 전기가 흐른다고 생각을 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전기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자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전자는 쉽게 밝혀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지? 현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밝혀진 거라서 알고 보니까 전기라는 거는 전자가 이동하는 현상이었어. 그런데 전자는요,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전기 전류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생각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류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라는 건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한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전자라는 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하더라 라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전자의 흐름과 전류의 흐름은 반대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전류는 전하의 자체를 흐름을 말하는 건데, 그럼 전류의 흐름과 반대 방향이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단위들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전류는 기본적으로 기호로 I라고 써요. 여기 이제 intensity라는 영어의 세기라는 뜻이죠. 그거에 약자를 써서 세기라는 뜻이에요. 세기. 원래는 이제 불어에서 나온 건데 영어로 이제 세기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세기라는 뜻이고, 그래서 I가 기호가 되겠고요. 그리고 단위는 A를 쓰는데 요거는 암페르라고 읽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암페어죠. 네, 죄송해요. 여기 A는 이 전류의 흐름을 찾아낸 사람이 앙페르라는 프랑스 과학자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 따가지고 A자를 쓰고 이제 영어로 암페어 이렇게 이제 단위를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1암페어는요 1000mAh와 같아요. 우유 1리터는 1000ml와 같잖아요. 그것처럼 1암페어는 1000mAh. 그래서 단위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책을 한번 보시면요, 전류 I라고 쓰고요, 기호로. 그래서 기호와 단위를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읽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암페어라고 읽어요. 전류의 방향은 이제 전자 이동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렸었고, 전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로 한 문제씩 꼭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그러면은 전기라는 게 잘 모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의 흐름과 비교를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물의 흐름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 밑에 한번 보시면요, 물의 흐름 자체를 전류라고 비교한다면요, 펌프는 이제 수압을 물의 이제 높이 차를 유지시켜서 물이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펌프거든요. 그래서 전기 회로에서는 전지가 되겠죠. 네, 전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물의 흐름은요, 전류가 되겠고 전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펌프는 물을 흐르게 해주는 힘이잖아, 그지? 이거는
우리는 전지, 건전지가 해주는 거죠. 전기에서는. 그리고 물이 흘러서 물레방아를 돌리잖아요. 그럼 전기가 흘러서 전구를 켜는 거죠. 그지? 그리고 수도꼭지나 밸브가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거라면 얘는 스위치가 되겠죠. 스위치라고 해서 이렇게 눌렀다 했다 하면서 연결했다가 끊었다, 연결했다 끊었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도관 같은 경우는 물이 흐르는 관이죠. 요거는 이제 도선이나 전선이나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펌프는 이제 높이 차인 수압을 유지시켜 주는 거고요. 전지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전기 압력해서 전압이라고 해요. 오늘 이제 한번 배울 건데요. 밑에 이제 전압을 보시면요. 전압 같은 경우는 이제 능력이 원인이라고 되어 있죠. 전류를 흐르게 하는 이 전류, 그러니까 전하의 흐름을 흐르도록 해주는 원인이 돼요. 전류의 원인인데 다른 말로는 능력이 되겠고요. 또 다른 말로는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전류를 이거 물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전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밀어주는 능력,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능력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에너지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압을 발견한 사람이 이제 볼트라는 사람이거든요. 볼트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몇 볼트 뭐 이런 식으로 건전지가 1.5V, 2V, 3V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지? 3V, 5V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독일 과학자인데요.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V자를 쓰고요. 전압은 마찬가지로 단위도 V를 써요. 라지 V를 쓰고 볼트라고 읽어요. 그래서 기호와 단위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전압은 전기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다. 뭐 능력이다. 밑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항도 있잖아요. 저항이라는 건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밑줄에 놓으시고 전류가 흐르는 걸 흐르게 하는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정도예요. 방해하는 정도가 되겠고 저항은요. 이제 우리 저항하다가 영어로 레지스트거든요. 레지스탕스 뭐 이런 데 들어봤잖아요. 그지? 저항하다. 저항군 레지스탕스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R자를 쓰고요. 저항하다 이런 의미예요. 저항. 말 그대로 방해하다 뜻이고 단위는요. 이렇게 문어처럼 생긴 건데 여기 이름이 옴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그리스어로 오메가로 들어봤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세타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지? 거기에서 이제 오메가라는 문자가 있거든요. 근데 프랑스 과학자 옴이 이제 이 저항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오메가 문자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보시면은 다 과학자들 이름이에요. 이거 앙페레라는 과학자 이름 암페어가 되겠고요. 볼트라는 과학자 이름, 그 다음에 옴이라는 과학자의 자기 이름. 그래서 다 각자의 과학자들의 이름을 붙인 거고요. 기호들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전류는 A, 암페어, 전압은 V, 볼트, 저항은요 이제 옴이라고 하고 이렇게 문어처럼 이렇게 생긴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기호, 전류는 I, 그리고 전압은 V, 저항은 R. 여기서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항을 한번 보시면요. 저항은 물질의 길이에 비례한다 돼 있는데요. 저항 같은 경우는요.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는데요. 터널을 생각하시면 돼요. 터널이 차가 지나가는데 터널이 길어. 그러면은 차가 지나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항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면적이 반비례한다면요. 터널이 넓어. 그럼 차가 쉽게 통할 수 있겠죠. 그지? 넓으면 넓을수록 차가 빨리 통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길이가 길다는 건요. 이 전선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원자들이 되게 많잖아. 그래서 원자들은 항상 고정돼 있거든요. 거기에 가다가 그 저항이라는 거는 원자가 전자가 가면서 원자에 부딪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가기가 힘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길면 길수록, 그러니까 전선이 길면 길수록 저항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길이가 길수록
그 옆에다가 요것만 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길이가 길수록 원자와의 충돌이 증가하기 때문에 방해하는 정도가 커지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전기가 흘러가는데 전자가 이동하는데 반대쪽에서 이렇게 막 막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래서 길면 길수록 충돌의 횟수가 증가하니까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지겠죠. 단면적은 넓으면 넓을수록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단면적이 넓을수록 단면을 통과하는 이번엔 전자 수가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저항은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길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한번 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다가. 저항이라는 건요, 길에는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쉽게 잘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단면이 넓을수록 잘 통하기 때문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물질마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치? 종류도 다르고 개수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물질마다 저항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내용이 오른쪽에 있는 3번이에요. 플러스 강의 3번 보시면요. 전기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는데요. 밑줄만 해놓으세요. 물질의 길이가 길수록 단면적이 좁을수록 전기 저항이 크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밑에 보시면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저항도 다르다. 네, 밑줄에 놓으시면 되겠죠. 자, 4번에 요것만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제 요거를 이제 그래서 전류와 전압과 저항의 개념을 한꺼번에 정리한 사람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옴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전류와 저항과 전압의 관계, 이걸 정리했더니 전류는 전압에는 비례하고요. 그러니까 전압, 밀어주는 능력에 대해서는 비례하는 거잖아, 그지? 전압이 세면 셀수록, 건전지의 힘이 세면 셀수록 더 많은 전기가 흐를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저항은 방해하는 정도니까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이렇게 방해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방해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전류는 잘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전류는 저항에는 반비례하고 전압에는 비례하더라. 그래서 I는 R분의 V라는 옴의 법칙으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하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어렵고 힘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밑에 있는 그래프부터 이제 저항에 연결하고 뒤쪽에 있는 이제 자기력, 전동기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문제 있잖아요. 그거만 풀어오시면 돼요. 아셨죠?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